안녕하세요. MJTV 김명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미 이민 직업의 세계로 설계된 준비, 자녀 진학 및 진로 지도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리즈는 10개로 구성이 되고요. 다양한 주제로 이제 이민 후 이민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유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가이던스가 되는 것을 이제 좀 도와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굉장히 부모로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자녀를 새 교육 환경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이제 많이 유학 및 이민을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자녀는 없지만 앞으로 자녀의 계획이 있으실 분이 있으실 거고, 저희도 한국을 떠났을 때 저희는 아이가 지금 셋인데요.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 부부였고요. 신혼은 아니고 이제 결혼한 지 5년 차에 이제 아이는 없고 5년 차에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민 1.5세로서의 고민. 그 아이들은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문화와 이제 한국 문화를 이제 공존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아이가 어려서 이제 전혀 한국 문화를 모르거나 아니면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한국 부모 밑에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의 환경에서 이제 자라는 아이들 여러 가지 컬처럴 shock이라든지 그런 이제 뭘 늦게 온 학생들은 이제 랭귀지 베리어 등이 이제 초반에 있을 건데요.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해도 괜찮으니 이제 바르게만 잘하다오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이제 여기 캐나다나 미국의 그런 시스템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거기에 맞게 이제 자녀들을 이제 가이던스를 줍니다. 이게 뭐 한국처럼 뭐 입시 지도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학에 진학시키고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은 이제 자기 스스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입시 설명회라는 게 뭐 학교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뭐 오픈 캠퍼스 이런 것도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 북미에서는 이런 입시 전문가 그런 이제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감으로써 이게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취업까지 이게 어느 정도 자기 커리어 패스가 다 이미 이렇게 설계가 다 돼 있어야 시행착오 없이 이제 계속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지금 언어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이제 부모도 있고 이제 자녀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신분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부모의 고민까지 이제 학생 상태로 와서 졸업을 하고 이제 취직을 하고 영주권까지 받고 이제 뭐 이런 문제들 유학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생활 정착비까지 뭐 한국에 뭐 건물이 있어서 이제 매달 부동산 수입이 있으면 참 좋을 거고요. 뭐 예금이나 뭐 퇴직금이 있어서 그러면 참 좋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뭐 현지에서 일하면서 부족한 생활비 학비를 충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목돈이 있는데 그 목돈을 까먹지 않고 이제 주식 배당금에 넣어서 매월 이제 배당을 탈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고 설계를 하셔가지고 자기의 환경에 맞게 플랜을 짜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한국을 떠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체계적인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저도 뭐 재테크도 하고 이제 뭐 집도 불리고 뭐 이런 걸 다 했는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오니까 이게 생소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저 나름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제가 미리 알고 29세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아마 지금쯤 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열심히 뭐 살아가는 다시 초석에 이제 이름으로 초석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제 경력이 쌓여가지고 이제 직장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찾아서 갈 수 있을 때쯤 무렵에 이제 계속 이제 뭐 관리자로서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매니지먼트라는 이 잡은
그 회사에 그 부단하게 이익을 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노력을 엄청나게 쏟아서 실적을 내야지 이 자리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잡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그 뭐 사장이라든지 그런 이 주요 임원들과 뭐 관계를 잘 해야 또 계속 그 같은 배를 타면서 또 이제 리타이어까지 갈 수 있는 잡이 또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매니지먼트가 이제 뭐 왕창 한꺼번에 막 우르르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영진 교체죠. 그리고 이제 또 뭐 뭐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게 이제 뭐 완전히 또 정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이제 합병이 되거든지 이제 팔린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클로징 한다든지 뭐 이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 그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한 5, 6년 전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참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공무원에 제가 지원을 해서요. 캐나다 암드 포스니까 그러니까 캐나다 군대에 그 장교를 지원을 해서 제가 최종 단계까지 갔습니다. 이 최종 단계까지 가는 2년 반 정도가 걸렸고요. 처음에 이제 CAF 테스트라고 이제 그 서류를 내면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서류를 내면 이제 이제 필기 시험을 보라는 이제 CAF 테스트를 하는데 그 CAF 테스트를 잘 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 1차 면접을 보는 거였고요. 그 1차 면접 본 다음에는 뭐 WS 학력 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나 미국에서 학교 다닌 것들 다 모아가지고 자기 이력서에서 이렇게 계속 보내면 이제 일단 보내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서류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로 이제 부릅니다. 인터뷰 부르고 나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하는데 신체 검사 뭐 체력장 뭐 이런 거 다 해요. 그래서 또 하고 이제 40이 넘어가지고 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또 뭐 정밀 검사도 하고 뭐 안과 검사도 하고 뭐 청력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심장 기능 검사한다 그래서 또 뭐 아주 뭐 정밀 검사 또 하고요. 뭐 이렇게 저기 그 트레드밀 그러니까 러닝머신 또 뛰면서 그다음에 이제 심장 그 기록기 그거 3일 동안 이제 배터리 이제 들고 이렇게 차고 이제 그 그래프 뽑아오고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종 단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1차는 이제 뭐냐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 2차는 이제 포병 3차는 이제 그 고병 이렇게 지원 세 가지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 이제 합격은 안 되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것도 지원을 하고 또 이제 캐나다 보더 서비스 에이전시 그러니까 CBSA라고 해서 국경 수비대도 제가 지원을 했었어요. 국경 수비대도 또 필기 시험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또 한 그 치차로 클럽이라는 데에서 또 한 120명, 한 150명, 200명 정도가 와갖고 이제 서류 통과한 사람들이 또 필기 시험을 또 봐요. 그래서 필기 시험 보고 그다음에 적성 검사 또 시험이 또 2차로 이제 또 있어요. 그래서 적성 검사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할 때그 온라인으로 이제 프렌치 이제 테스트 20문제였나? 그것도 봐서 이제 통과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총기 시험을 이제 그 리스트릭트 런 리스트릭트 시험을 보라 그래요. 덕분에 이제 지금 총기 제가 권총하고 장총 그 시험도 따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어 근데 뭐 그 이후로 뭐 저기 라이센스만 따고 뭐 그거를 직접 해서 뭐 저기 한때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 건 클럽 같은 데 가서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지금은 뭐 사냥도 안 가고 뭐총 연습도 안 하니까 뭐 하여튼 이제 그 장롱 면허가 돼버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따고 체력장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인터뷰는 이제 제가 그 면접을 많이 이제 직접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면접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면접이 아니고 심층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민관으로서 이제 판단을 내리거나 도덕적인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막 계속 그 물어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뭐 종이 하나 주면서
네가 이제 생각 정리해가지고 나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범죄 수사학이나 크리미널 로지 쪽으로 전공을 제가 안 했다 보니까, 물론 캐나다에서 그 이미그레이션 칼리지는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수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원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가 인터뷰가 끝나고 제가 인터뷰를 잘 못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당황해가지고 윤리 문제 나올 때는 좀 이렇게 버벅거리고 그래가지고, 아, 아무래도 답이 좀 내가 제 자신으로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이게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했고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저기 수고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구나 생각했고, 그리고 떨어진 거죠. 그리고 뭐 교정 이렇게 교도소에서 이제 교정하는 그 연방 공무원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가석방 하고 나와서 이제 커렉션 오피서, 이제 프로베이션 오피서, 이제 가석방 하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행유예 기간에 이렇게 보호 감찰하는 뭐 그런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CRA 캐나다 레비뉴 에이전시, 그러니까 국세청,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원한 데가, 시민권 받는데 거기를 이렇게 다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최종으로 이제 가진 않았는데, 그건 아마 서류에서 이렇게 포에 모아뒀다가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공무원을 많이 지원을 해봤고, 이제 공무원이 캐나다에서 참 괜찮은 직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을, 한인회 모임을 통해서, 연합회 모임을 통해서 또 이제 다른 이제 그 임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오타와에 있는 공무원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공무원이 참 안정적인 직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의 회사에 와가지고 계속 다니고 있고, 이제 뭐 다시 공무원으로 다시 어플라이 할 생각은 없는데, 아무튼 이게 직업, 이제 지도를 하는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서 뭐 제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봤으니까, 뭐 그만큼 이렇게 많은 정보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지 않나, 가이던스를 줄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조금 뒤로 이제 빠졌는데요. 대학 취업 후 조기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저희 지역을 이제 토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좋은 대학에 이제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이제 옵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AP나 어드밴스드 이제 프로그래밍 이제 해서 이제 대학 학점 따는 거라든지, 이런 이제 인터내셔널 배출레이트 IB 프로그램 같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학을 하는 게, 대학에 있는 학점도 이제 30학점까지 미리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 학교에서 이제 최고로 이제 공부를 하는 아이들하고 뭐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7, 8학년 때부터 이제 IB 프로그램으로 진학하기 위한 준비, 이게 그냥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학교에서 선발 과정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IB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학하기 위한 준비를, 이제 학점도 잘 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적도 물론 좋아야겠죠. 그다음에 진학 학교는, 이게 참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리밍턴의 고등학교가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윈저 리밍턴 전체에 이학그 IB 프로그램을 지원한 학교가 네 개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레이트 미들 액세스, 이제 런던에도 그 IB 학교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런던보다 훨씬 작은 도시인데, 그리고 특히 이제 리밍턴이 이제 그거보다 훨씬 작은 도시인데, 그 두 개 고등학교에 두 개 IB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저희 동네 그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윈저 퍼블릭 보드에서 리버사이드 세컨더리, 그러니까 퍼블릭 보드에서는 윈저에 하나, 리밍턴에 하나 있습니다. 리밍턴 세컨더리 LDSS 이렇게 있고요. 윈저 카톨릭 보드에서는 어썸션 스쿨하고요. 크리스천 크라이스트 더 킹 프렌치 이멀전 이렇게 있고요. 리밍턴 카톨릭 보드에 이제 칼리너 카트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제 네 개 학교들이 이제 이 다섯 개 학교들이 이 IB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IB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면 이제 그 오픈 하우스가 있어요. 11월 달에 오픈 하우스가 있고, 이제 그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최종으로
이제 12월 6일까지 이걸 최종적으로 이제 집어넣게 되면 이제 인터뷰를 요청이 오고 이제 1월이나 2월 달쯤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IB 프로그램에 억셉트 됐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이 IB 프로그램을 이제 봤는데요. 이게 37점, 그 점수 이제 평점은 3.3, 그다음에 이제 그 IB 프로그램 37점, 87% 이상,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 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억셉턴스 해주는 거는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IB 프로그램을 이수를 다 했고 이제 학점이 나왔다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그 바이올로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HL 레벨에서 IB 그레이드는 4점이나 5점 이상. 그래서 이제 바이올로지 100이랑 195를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HL 이상 4에서 5점 5 어버브 이상에서 130, 125, 126, 120, 130, 125, 126 익셉션 요거를 이제 하게 되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4점에서 5점 어버브고 그다음에 이제 일렉션 100일, 그다음에 일렉티브 100일, 그다음에 일렉티브 디파트먼트 요게 이제 인정이 되고요. 뭐 댄스, 뭐 디자인 테크놀로지, 이코노믹스 그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30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B 프로그램이나 AP 프로그램은 이제 그 대학 학생이 이제 그 학교에서 좋은 그 어드미션을 이제 받을 수 있고 학점도 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으니까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한번 찾아보시고 이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윈저 퍼블릭 보드의 리버사이드 세컨더리 스쿨, 리밍턴 퍼블릭 보드의 리밍턴 세컨더리 스쿨, 윈저 카톨릭 보드의 어썸션이나 크라이스터 킹 프렌치 이머전, 리밍턴 카톨릭 보드는 카디널 카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니버스 미시간은 그 10대 대학이에요. 그 세계에서 이제 10대 대학으로 이제 명문 대학으로 이제 속해 있는데 저희 리밍턴에서 1시간 한 40분, 그다음에 이제 윈저에서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걸리는 그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GPA가 그레이드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퀄리티 오브 요어 커리큘럼, 그다음에 이제 뭐 AP나 IB 프로그램이나 언어를 한 그 학업 능력, 그다음에 학생 그 등수, 클래스 랭크, 그다음에 이제 스페시픽 아카데믹 인트레스트, 뭐 고등학교 때 뭐 리서치를 하거나, 뭐 그다음에 스탠다드 테스트 스코어, 그다음에 뭐 SAT 뭐 있으면 이제 프로바이드 하고요. 어플리케이션 레이팅은 이제 세컨더리 스쿨 아카데믹 퍼포먼스, 고등학교 때 성적, 에듀케이션한 인바이러먼트, 교육 환경, 그다음에 카운슬러 티칭 리커멘데이션, 에세이, 그다음에 어워드 어널, 인볼브먼트, 리더십 앤 서비스 이렇게 레이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국 대학, 캐나다에 윈저에 사시면서 아니면 리밍턴 사시면서 이제 그 미국 대학으로 자녀를 진학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그 바로 이제 길 건너면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윈저에서. 웨인 스테이트 대학에는 이제 의대 약대가 유명하고요. 일단 여기는 의대 약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 거쳐서 이제 국제 학생의 학비가 싼 것으로 유명을 하고요. 미시간 미국인의 학비가 이제 9,381달러예요. 1년에. 그러니까 이제 3,500불 US 달러로 이제 한 학기 다닐 수 있고요. 국제 학생의 경우에 이제 14,693 US 달러고 이제 그 연간 2만 불 정도. 그러니까 윈저 대학교 학비 정도면 이제 그 웨인 대학에 보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의대 약대 같은 경우는 캐나다 전체, 미국 전체 굉장히 비싼데 뭐 갈 수만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 학생 특징이 있는데 그 윈저나 이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그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가진 이제 모든 학생 모든 부모의 학생은 일단 이 그 미국 학비에 준한 학비로 이제 110%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게 학비가 1년에 7,603.86 US 달러예요. 그래서 10,000불 정도 되니까 이게 뭐 거의 이게 미국 대학을 가지만 이제 학비는 굉장히 저렴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그 유니버스 미시간은 윈저에서 애나버까지 이제 45분 거리에 있고요. 학비가 굉장히 비싸요. 미국은 이제 캐나다하고 틀린 게
그 학비가 인스테이트냐 아웃 오브 스테이트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웃 오브 스테이트는 미시간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미시간 밖에 있는 아웃 오브 스테이트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오하이오에서 회사를 다니고 이제 아이를 이제 유니버스 오브 미시간에 보냈어요. 그러면 그게 아웃 오브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요. 제가 같이 이제 아이하고 같이 미시간으로 이사 와서 1년 동안 이제 미시간 세금을 내고 그러면 다시 이제 인스테이트로도 되는 거죠. 또 장점이 여기가 이제 윈저에서 미국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부모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미시간 거주자가 되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시간 거주자 돼가지고 이제 인스테이트로 그렇게 학비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미시간은 1년에 학비가 이제 미국 캐나다 달러로 7만 불이니까 졸업할 때까지 30만 불 가까이를 쓰게 되고요. 미국 미화로도 이제 20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도 2억 5천 정도가 학비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시간에 사는 이제 미국인도 학비가 비싼데요. 이게 1년에 15,948 US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캐나디안으로 환산해도 2만 1,000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윈저 대학교는 리밍턴에서 45분 거리에 있고요. 이거 뭐 자녀가 차가 있으면은 뭐 윈저 학교 이제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아니,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법대하고 공대, 자동차학과, 공대 기계과, 그다음에 경영대 HR 어카운팅 이게 뭐 오데트 스쿨 유명하고요. 간호학과 이렇게 유명합니다. 특히 법대는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온타리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온타리오 변호사 자격증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시간 자격증을 두 개 딸 수 있는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대는 그러니까 미국 법대 떨어진 캐나다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법대로 갔는데 미국 대학에 떨어진 이제 법대 학생이 윈저 대학에서 떨어진 저기 그 법대 그 캐나다 학생이 미국으로 그런 제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가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윈저대 법대는 유명한 캐나다 전체에서도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공대 자동차학과에서 대학원에서 이탈리아의 뭐 그 크라이슬러 뭐 그런 거와 연계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학교를 더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공대 기계과, 경대 간호학 다 유명하죠. 그래서 내국인은 1년에 6,037불로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래서 영주권 받으면 이제 1년에 6,000불 정도로 학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국제학생도 캐나다 달러로 연 2만 불 정도로 많이 세인클레어 칼리지에 비해서 뭐 한 3,000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칼리지 교육이 굉장히 실무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거나 영주권을 받으실 때 유니버시티보다는 칼리지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1년제, 2년제, 3년제, 4년제 이렇게 다 각각 있기 때문에 세인클레어에서도 이제 학사 졸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제가 이제 기업에서 이제 그 이익을 내는 그 경영을 하는 그 저기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게 투자한 것만큼 이제 그만큼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뭐 자녀도 물론 그 공부를 이제 원해서 이게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이제 인베스트먼트 한 대로 리턴이 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인클리어 칼리지 같은 경우는 실무 교육 1년 학비는 16,000불, 내국인은 4,500불. 이게 1년 학비고요. 졸업 후 실무적인 취업, 대학 졸업 후 칼리지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이게 고용보험 상태에서 2년 학비 및 기본 생활비를 전액 나라에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녀가 졸업을 하고 회사에 이렇게 다녔어요.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학비를 모으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학비를 대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이제 학비를 모아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이 사람을 레이오프 했으면 1년에 18,000불씩 계속 이 학비하고 2년에 그러니까 내국인이니까 2년에 18,000불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2년 동안 학비 및 기본 생활비 전액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런 경우는 나라에서 거의 뭐 자기 그 학비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요. 윈저 대학은 이제 아카데믹 교육이고 실무하고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취업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공대 기계과를 졸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대학만 딱 졸업을 해서 나 엔지니어 될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그 엔지니어가 되려면 그 공장에 있는 프로세스를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기계가 이렇게 자동화가 있으면 그게 이제 진행되는 이제 뭐그 매터리얼 리시빙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뭐 자르는 커팅, 그다음에 이거를 뭐 구부리는 이제 밴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다 알아야 되는데 뭐 그게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다 이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헬스 앤 세이프티, 그다음에 이제 안전, 공장 안전이라든지 이런 산업, 그 산업공학이라는 거에 그런 것들을 실무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학생 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 이제 취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녀를 이제 그 방학 동안에 이제 회사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코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고요. 그 내국인의 경우에는 이제 윈저 대학의 이제 그 여름 방학 때 근로로 100% 학비가 충당 가능하죠. 왜냐면은 그 윈저 대학교 학비가 이제 그 16,000불 정도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아까 내국인의 경우에는 이제 6,000불 정도가 되니까 충분히 이 부분은 이제 방학 때 이제 그 충당이 가능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제 여름방학 때 근로와 학기 중에 20시간으로 학비의 75%까지 이제 충당을 가능할 수 있어요. 대략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15,000불 정도는 1년에 세이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4월 한 20일부터 9월 초까지 계속 방학이잖아요. 그때 이제 뭐 팜이나 이런 데서 일하면, 그래서 리밍턴이 좋은 게 그 딱 공부 마치고 딱 이제 공부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팜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할 8월 9월 초까지 일을 하면 너 내년에 또 오너라 하고 또 저기 다 내년에 또 불러요. 그러니까 1, 2, 3, 4년 동안 일할 게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뭐 더 돈 많이 주는데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겨울 방학이라든지 뭐 길진 않지만 그때 뭐 농장하는 거 겨울에도 뭐 패킹을 하고 바쁘기 때문에 뭐 그때도 잠깐 2주 와갖고 일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국인의 경우 이제 근로로 이제 충당이 가능하고요. 외국인의 경우에 여름방학 때 근로와 학기 중에 20시간을 학비 75% 충당 가능하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이제 학생들이 얼마 벌었는지 보면 저 만불에서 15,000불 꾸준히 1년 일했을 때 이렇게 벌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충당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USA 미시간 대학 국제학생 4년, 학비만 졸업까지 30만 캐나다 달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30만 캐나다 달러를 이제 그 7만 5천 불씩 계속 이렇게 비용이 들고요. 내국인의 경우에도 8만 불 캐나디언 달러가 1년에 2만 불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국인의 경우 방학 때 근로로 이제 50% 충당 가능하고요. 50%에서 75% 충당 가능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이제 F1 비자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F1 비자, 캐나디언도 미국으로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F1이죠. 그런 경우는 이제 학기 중에 학교 바깥에 캠퍼스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시간 대학에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잡만 구해야 되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서 부모가 미시간에서 근무할 때 내국인이 돼서 학비 내국인 비용으로 가능하다. 이거는 저번에 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어린 자녀들이 있을 경우 향후 시민권 취득 후 오래 걸리는 시나리오예요. 법대 대학원이나 공대 대학원 진학하는 거는 괜찮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뭐 대학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법대는 잘 모르겠지만 공대 같은 경우는 이제 티처 어시스턴트, 그다음에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제가 유학했던 14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주립대에서 이제 대략 한 2,000불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해줬어요. 뭐 지금은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한 3,000불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웨인대학 국제학생 4년은 캐나다 영주권 취득했을 때 학비가 윈저대학교 대비하여 거의 근접해요. 그래서 비슷하고요. 졸업까지 이제 4만 캐네디언 달러, 그러니까 1년에 10,000불 정도가 드는 거고요. 국제학생 8만 불 캐나다 달러로, 이거는 이제 외국인이죠. 윈저대학교 국제학생 학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약대, 간호대, 의대 진학하는 경우에 약대, 간호대, 의대가 이제 웨인 스테이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거는 이제 캐나다 주요 스킬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캐나다 스킬 트레이드는 이제 전기기사, 기계기사, 이제 금형, 수리기사, 그다음에 CNC 제너럴 머시니스트 이렇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기기사는 442A나 이게 442A는 Industrial Electrician이고요. 309A는 Construction and Residential이고요. 309C는 그냥 Residential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정전기 다루는 컨트랙터는 309C만 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일하려면은 309A나 442A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오퍼를 받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아무런 경력이 없이 이 전기 기사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뭐 회사의 스폰서를 받지 않고 그냥 본인이 그냥 학교를 가서 이제 졸업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학교는 졸업을 했는데 이게 그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총 그 회사에서 스폰서한 8,160시간의 근무 기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1년에 2,000시간씩 4년이거든요. 이 4년 근무를 못하면 이 전기기사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는 게 중요한데 First Year Apprentice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머신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숙련직이죠. 머신 오퍼레이터는 비숙련직에서 세미 스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머신 오퍼레이터가 되는 경우. 저희 회사도 그 세미 스킬 트레이드인데 여기서 이제 잘하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학교를 보냅니다. 학교를 보낼 때 학비 전액 면제고요. 텍스트북 면제고 저 시험비, 그다음에 멤버십, 이제 모든 뭐 주차비까지 다 면제시켜주고 회사에서 40시간을 또 보장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돈도 벌면서 대략 1년에 이 친구들이 그 학교를 다니면서 35,000불에서 4만 불 정도를 버는데 이 정도를 벌면서 또 학교도 다 공짜니까 일단은 계속 돈을 벌면서 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졸업을 하게 되면 임금이 25불에서 36불로 뛰니까 저희 지역의 경우고 엘버타나 뭐 캘거리 이쪽 북쪽으로 가면 거의 50달러 넘게 받는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 후 임금은 25에서 36 윈저 지역이고요. 저희 그 동네 그 괜찮은 집이 이제 50만 불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10% 정도를 다운페이하고 집을 샀을 때 5만 불 가지고 45만 불을 이제 모기지를 했을 때 월 페이먼트가 이제 2,600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25년 동안 이제 분할해서 상환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임금이 이제 30불이 되는,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이제 이게 보통 빨리 한다고 그러면 고등학교 11학년부터 이 전기기사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OEAP이라고요. 온타리오 유스 어프렌티스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 때 이제 그 스폰서하는 회사를 하고 학교를 잡으면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대학 이제 칼리지 3년 졸업하고 이제 22살이면 25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민자로서 25불 받으려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기술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이런 전기기사, 기계기사, 금융설계, 수리기사, 이제 테크니션 쪽으로 이제 잡을 갖는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요. 이게 뭐 이 전기기사, 기계기사, 금융설계기사가 대학을 안 나왔다고 해서 사회에 불이익이 받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 실력들이 10년, 20년 이렇게 쌓이면 장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보통 10만 불 이상 받아요. 뭐 회사에서 오버타임도 하고 그리고 65세, 70세 돼도 본인이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기계기사는 밀라이트라고 하는데 학교 파트타임 3년, 총 근무 시간 7,280시간, 이것도 대략 한 3년 반 정도 되죠. 총 학교 출석 시간 720시간 3년, 졸업 후 임금은 25에서 36불입니다. 금열 설계 제작 수리 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플라스틱 몰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탈 스탬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그 금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철금형, 그다음에 그 철금형이 있는데 433A 레드스틸입니다. 그래서 학교 파트타임 3년, 총 근무 시간은 7,280시간, 총 학교 출석 시간은 720시간이고요. 졸업 후 임금은 24에 36인데요. 특히 이 금형 설계 기사는 금형 수리 기사는 없어서 못 뽑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 뽑기 때문에 누가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7,280시간까지 이제 일한 사람이면 어디 가서 27, 8불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어프렌티스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 스폰서는 영주권 이상이어야 됩니다. 영주권 이상
영주권을 받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면 세인클레어 칼리지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일단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한 상태에서 이거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CQ를 친다. CQ. 그래서 Minutes of Labor Training Skill Development에다가 CQ Certification of Qualification CQ를 쳐서 그 First Year, Second Year, Third Year 그걸 인정받는 시험을 다 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에서 이제 7,280시간을 하면은 이제 졸업을 하는데, 여기 보셨지만 이게 7,280시간이라는 게 3년에서 4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총총 공무 시간이 8,160시간인데, 이거는 물론 학교 다녔을 때 일했던 것도 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학생이시면서 이제 전기기사, 기계기사, 금형설계기사 보조로 이제 가실 수가 있다 그러면 학교 때 다닌 시간을 저기 다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요. 스폰서 받을 경우 회사에서 학비, 교재, 전액 지원, 학생 기간 동안 시급 18에서 23불. 여기 보시면은 진짜 제가 이게 증명을 한 건데요. 이게 오늘 캡처했어요. 여기 라이프세이브 엔지니어링 서비스 그룹 27에서 32.28 이제 전기기사 돈 주고요. 하이버리 캔코라고 여기 리밍턴에 있는 저기 파인즈 케찹 만드는 공장인데 36달러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급여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능직 그 레드실 그 장인들이 비교적 그 샐러리가 높아요. 미국 대학 초봉 리턴 인베스트먼트 말씀을 드릴게요. 미시간 대학 공대를 졸업을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회사에 첫 입사하면 이제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2016년도에서 2017년 기준으로 77,976 미국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캐나다 돈으로 10만 불이 넘는 돈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집을 윈저로 이제 정했고 이제 영주권을 받았다 그러면 미국으로 출퇴근을 일단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10만 4,255를 이게 뭐 거의 캐나다에서 그 시니어 매니저급의 이제 돈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이제 3년 만에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크지만 성공적으로 미시간 대학 공대를 졸업을 했다고 그랬을 때 이 회수 기간은 3년 정도가 됩니다. 윈저공업 대학 공대 졸업은 실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제 EIT들이 보통 엔트리로 한 5만 불 정도 평균적으로 5만 불에서 6만 불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이제 좀 큰 회사에서 받는다고 하면 이거를 회수하는 데는 대략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간 대학 공대를 졸업해서 미국으로 가서 이제 그 엔지니어링을 시작하느냐. 미국 미시간 같은 경우는 트로이나 뭐 얼번 힐 이런데 이제 같은 경우는 폰티악 이런데 자동차 공장이 뭐 현대 모비스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그 공대를 졸업해서 갈 수 있는 그 잡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작은 캐나다보다 이제 조금 시장이 높은 이제 미국에, 아니면은 이제 캐나다도 윈저나 이쪽 그 지역에 이제 세인 토마스까지 이런 그 GM, 포드, 그다음에 크라이슬러 자동차 협력 공장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윈저 대학을 나오든지 이제 미시간 대학을 나오든지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자기 잡이 이제 그 갖춰지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그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 자녀들이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갭을 이제 캐네디언들하고 줄이거나 아니면 그들을 앞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상담 그 기본적인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제 각 자녀마다 그리고 여러분들마다 환경이 많이 다르실 겁니다. 제 경력과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개별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면 정말 열심히 그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 여러분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제가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